저는 30대 초반에 결혼 준비 중인 여자입니다. 남친과 저는 2살 차이로 같은 회사에서 만나 2년간의 연애를 한 끝에 이만하면 결혼하고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광고 대행사입니다. 나이는 남친이 저보다 많지만 직급은 제가 조금 더 높습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복학 늦어지고 하다 보면 보통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에 비해 직급이 좀 낮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주임이고 남친은 일반 평사원입니다. 당연히 제가 수입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결혼 준비하다 보니 알게 된 건 집안 형편도 저희 집과 남친의 집이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연애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느꼈던 좋은 감정들과 요즘 웬만한 남자들처럼 허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소탈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시댁 식구들은 정말 나랑 안 맞는구나 싶더라고요.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상대하기 힘들었어요.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는데 저를 소개하고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정말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본인 이야기만 하셨어요. 저는 초면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색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30분을 넘게 듣고 있어야 했고 그 집에서 총 3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그중 2시간 반은 남친 어머니 혼자 떠들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도 하셨는데 그 중간중간 듣기 거북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무릎 정도 길이의 치마를 입고 갔었는데 제 옷차림을 지적하시면서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너무 짧은 옷만 입고 다녀서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릎 위로 오는 치마도 아니었고 나름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옛날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네요. 그 외에도 자기 아들 아침 굶기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아침에 항상 남편과 아들에게 야채 과일 주스를 직접 갈아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며 아무리 저희 맞벌이를 한다지만 아침밥은 꼭 챙겨서 먹여야 한다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챙겨 먹어야 움직일 힘이 나는 사람이라 아침을 굶길 생각은 없었는데 그걸 저렇게 말씀하시니 괜히 사람 기분이라는 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남친에게 들었는지 저희 집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결혼 준비하기 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즘엔 남자가 혼수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을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형편이 조금 나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지.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턱턱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 대답을 안 하고 있자 마지못해서 자기들도 집 얻으라고 1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대신 신혼집은 시댁에 있는 이 동네로 구해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1억으로 서울에서 웬만한 집 전세도 못 구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남친이 모아둔 돈이래봐야 얼마 안 되는 거 제가 뻔히 알고 나머지 모자란 돈은 전부 대출받아서 같이 갚아나가야 하는 건데 그거 1억 보태주신다고 집까지 시댁 옆으로 오라고 하시니까 그 돈 그냥 안 받고 말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거 1억 보태주시면서 하도 혼수 난리를 치시길래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서 보내준 혼수 리스트를 보다가 화가 나셔서 그냥 차라리 우리 집에서도 1억 줄 테니까 신혼집 얻을 때 똑같이 1억씩 보태고 혼수는 반반씩 하자고 해라 하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제가 남친에게 뭔가 해주거나 시부모님께 뭔가 선물하는 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고 고마워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대놓고 다음엔 뭐가 좋겠다고 하시며 더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십니다. 반면에 제게 별거 아닌 것 하나 해주시면 본인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걸 구해서 제게 선물을 하시는지 일장연설을 하세요. 연애할 때 기념일이라 남자친구에게 조금 비싼 명품 신발을 선물해준 적 있어요. 신발이라 닳는다고 아깝다면서 안 신고 다니길래 아무리 신고 나오라 해도 나중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때 신는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안 신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신발이 박스채로 그대로 있길래 이것 좀 빨리 신으라고 왜 안 신고 그냥 묵혀놓냐고 한 소리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께서 빨리 신어야 낡으면 또 사줄 거 아니냐고 하시는 바람에 기분 잡쳤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남친 집에 자주 갈 일이 생겨서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하고 동네 슈퍼에서 음료수 사서 갈 수는 없으니까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빵이나 과일 등을 사서 가곤 하는데 그런 걸 사갈 때마다 너무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걸 쟁여놓고 본인들 가족끼리만 먹습니다. 함께 먹고 싶어서 사간 샤인머스켓도 받으시고는 자기 딸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게 이거였냐며 너무 고맙다 하시고는 제게는 냉장고에 있던 사과 하나를 깎아주시고 케이크를 사가거나 뭘 사가더라도 자기들 식구끼리만 먹네요. 그리고 특유의 어머님의 화법으로 이리저리 쓸데없는 이야기를 빙빙 돌려 하시면서 어느 빵집에 뭐가 맛있다고 한다느니 얼마 전 TV를 봤는데 백화점에서 파는 한우는 등급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은근히 다음에 올 땐 뭘 사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사다 드렸지만 점점 부담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이 더 불편했어요. 학창시절 친구들 중에도 뭔가 선물해주면 점점 더 큰 걸 바라던 친구가 있던 것처럼 하나 제게 돌아오는 것 없는데 계속 바라기만 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게다가 변변한 직업도 없는 시누이는 어찌나 만날 때마다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는지. 편의점이나 PC방 알바를 전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볼 때마다 은근히 시비를 걸어요. 처음엔 제 나이가 30대가 넘었다고 나이 먹고 결혼하면 아이 갖기 힘들다던데 괜찮겠냐고 은근히 먹인 뒤로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제 옷 취향이 조금 올드하다느니 그래봐야 자기도 올해로 28살이고 저랑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기집애가 꼭 말끝마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합니다. 얼마 전엔 아예 대놓고 결혼할 때 자기한테 선물로 노트북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하는데 노트북이 낡아서 힘들다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예물 혼수하느라 비싼 물건 보러 다니니까 자기 노트북도 하나 껴서 사달래요. 진짜 저 나이 먹고 철이 없는 건지 모자란 건지.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몇 번 이야기해도 제가 반응이 없자 대놓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특히 상견례 때 저희 오빠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착한 저희 오빠마저 나중에 제게 따로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너 예비 신우 성격 장난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요. 저희 오빠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도 나름 나이에 비해 잘 버는 편이고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커피 한 잔에 원가가 500원도 안 하는데 6,000원 받고 파는 건 도둑놈 신보 아니냐는 말도 하고 요즘 길거리에 널린 게 카페인데 미래가 불안하지 않냐는 둥 편의점 알바하시는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본인 딸의 박학다식함에 뿌듯함을 느끼는 표정이셨고요. 상견례 후 지금까지 결혼 준비를 해오면서 무엇보다 가장 저를 열받게 하고 이 결혼 못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제 남자친구입니다. 시어머니나 신우에 대해 서운한 점이나 화가 나는 점을 참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엄마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래요. 자기 엄마가 나쁜 의도가 있어서 말한 게 아닌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열받게 하는 것도 다 이야기하면 걔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나쁜 애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애랍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고 시댁에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나쁜 모습만 보는 거라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천천히 이야기하면 자기 가족들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 뿐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고 저만 나쁜 사람이고 눈치 없고 멍청한 사람인가요? 여자 나이 30 넘고 사회생활 한 지도 7년째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사람 한두 번 보면 그 사람에 대해 거의 파악 끝나는 건 기본 아닙니까? 하물며 결혼 준비한다고 3달 가까이 매일같이 연락하고 매주 얼굴 봤는데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면 제가 등신 멍청이가 맞는 거겠죠.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남친이 저를 절대 지켜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장 들어가기 전에 파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제가 뒤엎어버리기 딱 좋게 구실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신혼집 대충 구하고 계약하기 직전이었는데 저와 남친의 회사 중간 지점이고 시댁도 적당히 가까운 거리고 저희 집과도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입지도 좋고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도 싸서 계약을 바로 하려던 참에 어머님께서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는 왜 집을 거기로 얻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본인들 동네로 와야 한다며 이럴 거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 보태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화를 버럭버럭 내셨습니다. 아니 돈은 자기만 보탠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도 똑같은 돈을 보탰었고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해서 그거 갚는 것도 일인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당장 계약 취소하고 자기 동네 부동산 와서 같이 집 보러 다니자고 하길래 남자친구에게 이거 취소할 거면 예식장부터 다 취소하고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걸 거라고 계약하던 집을 취소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남자친구에게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자고 이야기하고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 동네에 싸고 좋은 물건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한 번만 와서 같이 집 보러 다니자고 하네요. 끝까지 정신도 못 차리는 머저리 상등신 데리고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이 결혼 계속 진행했다가는 결혼 생활 내내 고생하고 저와 제 친정집에 빨대 꽂으려고 들게 뻔해서 조금 늦었지만 이쯤에서 끝내는 게 낫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회사에 청첩장 다 돌렸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자기 얼굴 보겠냐고 불편하지도 않냐고 하는데 내가 자기보다 직급도 높고 연차도 훨씬 높은데 불편하면 자기가 불편하지 제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너네 엄마 집 옆에 너네 엄마가 준 1억으로 집 구해서 평생 엄마 모시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차단해버렸어요.
당장 회사 사람들에게 파혼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거 무섭다고 예식장 들어갔다가는 제 인생 골로 가버릴 것 같아서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결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역시 이럴 때는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연애할 때는 항상 유머 있고 소탈한 모습이 좋았어요. 저보다 직급도 낮고 월급이 적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알고 보니 뻔뻔한 자기 엄마 닮아서 그런 건가 싶네요. 이젠 제가 그 집 딸 말처럼 아무리 나이가 꽉 찼더라도 그런 똥차 타고 가고 싶진 않습니다. 누가 땅을 치고 후회할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